자, 챕터 2 스포츠와 정치 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스포츠 정책과 정치에 관한 설명인데요. 간단하게 보면은 정치적 속성은 대중성 및 선전 효과가 있습니다. 스포츠는 주목을 끌기 쉽죠. 그래서 지지를 받기 용이하고요. 두 번째는 조직화가 있습니다. 스포츠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고요. 자, 세 번째는 정치적 의사표출. 스포츠의 승리를 통한 우월성을 강조하고 이데올로기를 표현할 수 있는 속성이 있죠. 우선 정책과 정치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키워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되는데요. 자, 스포츠 정책을 통해 개입하는 거 맞죠? 상징, 동일화, 조작의 과정을 통해 정치적 기능 맞죠?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여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2번을 보시면 냉전 시대의 스포츠 정책은 상업주의 팽창이 아니고요. 상업주의보다는 체제와 이념 선전에 조금 더 주력했어요. 그래서 2번 자체가 오답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볼게요. 에티즌과 세이지가 나오죠. 자, 이 두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정치적 속성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요 속성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자, 우선 어떤 것이 있는지 볼게요. 긴장관계, 대표성, 권력투쟁, 보수성, 상호 의존성이 있습니다. 자, 긴장관계는 스포츠와 정치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 상대 국가와의 긴장관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키워드는 상대 국가 갈등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대표성. 스포츠와 관련된 문화가 조직의 충성심을 유지 및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키워드는 구호, 응원과 충성이 있는데요. 경기 전에 뭐 국가 연주나 구호, 응원가 등 이런 걸 부르는 게 대표성이 있겠죠. 자, 권력 투쟁은 국가, 구단, 선수는 스포츠에서 불평등하게 배분된 권력을 획득하고자 노력하는데요. 이거를 대립적 갈등으로 보고 있고요. 키워드는 불평등, 배분, 자원, 권한, 대립 갈등, 뭐 귀화나 선수 트레이드를 보시면 되고요. 국가별 선수가 귀화하거나 구단 선수끼리 트레이드를 한다든지 선수의 연봉 협상 등이 권력 투쟁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 보수성은 규칙이나 관습을 쉽게 바꾸려 하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보수성인데요. 키워드는 규칙, 관습, 질서이고요. 자, 마지막 상호 의존성은 국가는 스포츠를 국위 선양으로 활용하며 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국위 선양, 보상이 있고요. 국제대회를 나갔을 때 포상금을 받거나 스포츠 선수의 연금제도 혹은 병역 혜택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자, 앞 글자만 따셔서 긴대권 보상 요렇게 외우셔도 좋고요. 자, 그러면은 다시 문제로 넘어와서 보기를 한번 볼게요. 자, 상징적 나왔죠. 상징적. 그리고 구호, 응원가, 유니폼, 마스코트 같은 상징. 어떤 거였죠? 자, 대표성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문제를 볼게요. 마찬가지로 같은 문제죠. 자, 불평등, 배분, 자원, 권한, 갈등, 대립적 갈등. 이거 어떤 키워드였죠? 권력 투쟁의 키워드였죠. 그래서 3번은 정답 3번 권력 투쟁입니다. 4번을 볼게요. 4번은 오히려 조금 어렵고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우리가 아까 앞글자만 따서 김대건 보상으로 외웠는데 여기에 상호 베타성이 나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상에 해당되는 건 상호 베타성이 아니고 뭐예요? 상호 의존성이죠. 그래서 아닌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상호 베타성. 나머지는 전부 김대건 보상에 들어가는 앞자리 키워드였고요. 4번까지 맞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볼게요. 이번에는 정치의 스포츠 이용 방법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우선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세 가지가 있죠. 상징화, 동일화, 조작이 있습니다. 자, 상징화는 특정 사회나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의 감정에 호소하여 정치적 상황에서 체제 유지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나 팀을 넘어서 특정 집단을 대표하거나 가상의 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의미를 확장시키거나 유니폼 혹은 국기 이런 것이 상징화의 특징이고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동의라는요, 자신과 다른 대상을 혼동하여 감정을 이입하고 선수나 팀에 일치하여 경기에 몰입하고 기대감을 느끼는 것을 동의라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키워드는 감정이입, 일체화, 몰입 요런 거를 키워드로 보시면 좋고요. 자, 조작은 동일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비리, 은폐, 또 조작, 정당성 무시 요런 것이 키워드인데요. 보통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렇게 조작을 해서 선동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일화를 극대화, 정부의 비리, 은폐, 조작, 정당성 무시 이런 거를 조작의 키워드로 보시면 돼요. 자, 문제로 넘어와서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죠. 자, 볼게요. 상징이죠. 상징은 자각할 수 없는 의미나 가치를 구상화하는 건데 상징화의 특징, 의미 확장 맞죠? 맞는 말이고요. 자, 요거 과정을 통해 자신과 선수를 일체화하는 거는 상징이 아니고 뭐였죠? 동일하였죠. 자, 2번은 오답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3번 역시 동일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행위는 조작, 만든 얘기고요. 요 세 가지는 동시다발적으로도 당연히 발생하겠죠. 한 가지만 발생할 수는 없겠죠. 자, 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계속해서 6번을 한번 볼게요. 자,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요. 이번엔 해당하는 것이죠. 문제를 쭉 보다 보면은 뭐가 나와요? 의미가 확장이 되죠. 경기 자체를 뛰어넘어서 특정 집단, 대표하고 의미 확장은 어떤 거였죠? 아까 의미 확장, 상징화. 정답은 1번이고요. 7번 역시 다르게 연결한 거예요. 자, 기억은 국가연주, 국기에 대한 경례 등의 의식, 이거 뭐였죠? 아까 상징화에 있는 요 키포인트에 해당되는 얘기였죠. 그래서 기억은 상징. 자, 선수와 팀을 자신과 일치시키는 건 뭐였죠? 동일하죠. 자, 디귿은 정치인의 비리 부정 은폐. 뭐였죠? 조작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상징, 동일화, 조작의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8번 문제를 볼게요. 이번에는 옳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 국기는 동일화가 아니고 뭐였죠? 상징이죠. 틀렸고요. 자, 정부의 3X 정책은 상징의 대표적인 방법이 아니고요. 3X 정책은 대중의 관심을 유도해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돌리기 위해 사용된 정책인데요. 보통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나 비리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상징화가 아니고 조작이죠. 자, 3번은 연주 선수복장 국기에 대한 의뢰는 바로 뭐예요? 상징. 이제 이런 게 보이시면은, 이런 키워드가 보이시면 바로 상징이 떠오르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에 체크해 주시고요. 자, 수상 장면을 보면서 내가 한 것처럼 눈물을 흘리는 거. 이거는 상징이 아니고 뭐였죠? 동일하죠. 그래서 8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9번 문제는,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볼 거예요. 왜냐하면은 21년에 이제 한 번 나온 문제거든요. 훌리안의 정부 정치에 개입한 목적은 이 문제는 자주 안 나오는 문제지만 그냥 한번 가볍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아래쪽 문제풀이를 한번 보시면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요. 뭐 공공질서 보호, 체력과 신체 능력 보호, 집단 공동체, 국가의 위신과 힘 증진, 동일성, 소속감, 통일성의 의미 증진, 지배적 이데올로기와 함께 일관된 가치 창조, 자, 경제 성장 촉진, 요렇게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요. 자, 1번은 체력, 재원 지원, 체력을 위해서 하는 거죠. 체력과 신체 능력 보호에 요게 속하고요. 자, 2번은 인종차별인데요. 인종차별 해소는 이 홀리안이 제시한 개입하는 목적에 해당하지 않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 3번은 게르만족의 우월성 강조잖아요. 이런 집단 공동체, 국가의 위신과 힘을 증진시키기 위해 올림픽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요렇게 여기 집단 공동체 국가의 위신과 힘 증진에 해당하고요. 자, 4번 공공질서 보호 나왔죠. 바로 보이죠. 공공질서 보호.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10번은 스포츠 사건에 관한 문제인데요. 스포츠 사건은 앞으로도 쭉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꼭 하시고 암기까지 해주시면 더 좋아요. 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굵직한 거는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1969년 축구전쟁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100시간 전쟁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의 나라 간 갈등 심화가 전쟁으로 발발한 사건인데요. 제9회 멕시코 월드컵 지역 예선 경기에서 이 두 나라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결국 전쟁으로 발발한 안타까운 사건이죠. 키워드는 멕시코, 축구,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전쟁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1972년에 일어난 검은 9월달 사건이에요. 검은 9월달 사건은 1972년에 뮌헨 올림픽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당시 선수촌에 이 팔레스타인 테러 단체인 검은 9월단이 침입하여서 이스라엘 선수들을 납치하고 코치랑 선수를 납치해서 살해한 사건인데요. 요때는 이제 아쉽게도 서독의 대처 방식이 조금 부진했기 때문에 납치된 전원이 사망한 안타까운 케이스고요. 자, 키워드는 미넨 올림픽, 팔레스타인 테러, 이스라엘 선수 납치 및 살해로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1985년 헤이젤 참사가 있어요. 헤이젤 참사는 요건 이제 경기장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벨기에의 헤이젤 경기장에서 리버풀 대 유벤투스의 유러피언컵 경기에서 일어난 참사예요. 자, 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노후된 경기장에서 각 팀의 서포터들 간의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경기장 내에 벽이 무너져가지고 39명이 사망한 참사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는 키워드로 꼭 외우시고 구분을 하셔서 암기를 하시면 좋고요. 나머지 이 올림픽 사건들도 간간히 나오는데 간단하게만 볼게요. 자,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은 공산주의 체제를 선전했고요. 자, 멕시코 올림픽 1968년이죠. 이거는 흑인 인종차별주의. 요거를 키워드로 보시면 돼요. 인종차별에 대한 정의를 했고요. 자, 몬트리올 올림픽 1976년은 남아공 인종차별 항의 보이콧이 있었던 올림픽이에요. 그리고 모스크바 올림픽 1980년도에는 서방 민주진영 국가 집단 보이콧이 있었어요. 그리고 LA 올림픽 1984년에는 이번엔 반대인 공산진영 국가 집단 보이콧이 있었고요. 자, 마지막 서울 올림픽 1988년이죠. 자, 이번에는 여기서는 그 여자 겨울 스포츠, 동계 스포츠에서 북한과 남한이 이제 함께 팀을 이룬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서진영의 화해 무대에 따른 참여를 보면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메인 키워드들은 눈으로 한 번씩 보시고 베를린 하면은 공산주의 체제 뭐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오는 문제거든요. 자, 그럼 10번 문제로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사건 뭐죠? 사실 이것만 봐도 맞추셔야 돼요. 1972년 위넨 올림픽 뭐였죠? 검은 9월단 사건입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선수 인질 테러 사건 맞죠? 키워드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자, 11번을 한번 볼게요. 11번 또 역시 요 키워드 보면 알 수 있죠.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뭐였죠? 축구 전쟁. 100시간 전쟁이라고도 하는 1번 축구 전쟁. 정답은 1번입니다. 12번 문제는 스트랭크의 국제정치 관계에서 스포츠 기능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우선 이론을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외교적 친선 및 승인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직접적인 외교 활동 대신에 스포츠를 통해 간접적으로 교류하는 거를 얘기하고요. 예를 들어 뭐 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때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결성된 것 같은 이렇게 스포츠를 외교적으로 써서 직접이 아닌 간접적 교류를 하는 게 외교적 친선 및 승인. 그래서 요거 키워드를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이데올로기 및 체제 선전은 스포츠의 특성인 승패를 이용해서 특정 정치 체제의 입지 강화와 우월성을 나타내는 게 요 정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키워드로 외워두시고요. 자, 국위선양. 국위선양은 나라의 권세나 위세를 스포츠를 통해 널리 떨치게 함.
자, 국제 이해 및 평화. 국제 이해 및 평화는 국가 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국제 이해 및 평화를 이룰 수 있다입니다. 자, 그리고 외교적 항의. 스포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항의를 했을 때 위험성이 훨씬 적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 갈등 및 전쟁의 촉매. 요거는 이제 스포츠에서의 특정 상황 때문에 국가 집단 간의 갈등이 심화돼가지고 전쟁의 촉매가 될 수 있는 거를 얘기합니다. 요 키워드들은 자주 보고 외워주시고요. 자, 문제로 그대로 넘어와 볼게요. 자, 기억.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아까 예시에 나왔었죠? 공산주의 체제를 선전했죠? 선전은 어떤 이념에 맞죠? 스포츠를 선전으로 썼기 때문에 정치 이념 선전 수단으로 썼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렇게 기억은 정치 이념 선전. 자, 니은은 탁구팀이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을 했어요. 요거는 스포츠를 외교적 도구로 이용한 거죠. 그래서 니은 역시 외교적 도구. 자, 미넨 올림픽의 검은 9월달 사건은 뭐예요? 갈등과 적대감, 테러로 인해서 이런 갈등과 적대감을 표출을 한 거죠. 자, 디귿은 갈등 및 적대감의 표출. 자, 마지막, 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테이트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요거는 이제 요 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의 외교적 항의를 위한 수단으로 스포츠를 쓴 거죠. 그래서 외교적 항의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13번도 같은 유형의 문제죠.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요. 1번 요 사건은 국제참여 거부. 요거는 맞는 사건입니다. 자, 2번을 볼게요. 조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요걸로 인한 보이콧은 이 84년 LA 올림픽 경기가 아니고요. 아까 모스크바 올림픽이라고 나왔었죠. 요거는 오답, 2번은 오답이고요. 자, 요 단일팀은 스포츠 사건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요거는 스포츠 사건이 아니고 스포츠 기능이죠. 국제 정치의 스포츠 기능. 그래서 3번도 오답이고요. 자, 베를린 올림픽. 검은 고월단 무장단체. 뭔가 조금 이상하죠. 베를린 올림픽이 아니고 72년 미넨 올림픽에서 일어난 사건이 검은 고월단 사건이에요. 요거 역시 오답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4번 문제도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요. 한일 월드컵 4강으로 대한민국이 강국으로 인식됐다. 요거는 스포츠를 통해서 국가의 국위선양을 한 거죠. 국가의 위상과 팀의 성적이 동일시되는 거는 국위선양의 특징이었고요. 자, 니은을 볼게요. 서방 국가들의 보이콧. 이런 보이콧 같은 경우는 반대 정치 체제에 대한 외교적 항의로 많이 써요. 보이콧은 상대 나라의 스포츠를 이용해서 외교적 항의로 이용하는 것이 보이콧이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외교적 항의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니은은 외교적 항의입니다. 자, 디귿을 볼게요. 디귿은 요 정당성과 우월성 과시가 나오잖아요. 요거는 이 우월성을 통해서 이 나라의 정치 이념을 선전하는 거예요. 나치즘의 우월성 가지는 정치 이념의 선전에 속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볼 수 있겠죠. 이런 특징들은 조금 보시면 눈에 금방 들어오실 거예요.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니까 꼭 익혀두시고 앞쪽에 나왔던 올림픽, 연도와 올림픽, 나라, 스포츠 사건 이런 거는 키워드를 포함하더라도 꼭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나와요. 자, 15번 문제를 볼게요. 15번도 같은 문제인데요. 자, 남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나왔죠. 그리고 남북 교류 활성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정답은 외교적 친선 및 승인. 3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특징을 자주 보시면은 문제를 조금 쉽게 푸실 수 있거든요. 이런 특징들 잘 외우셔서 국제 정치 관계는 다 맞추시기를 바라고요. 16번 문제를 볼게요. 아, 근데 16번 문제 아까 훌리안이 나왔었는데 사실 요 개인 목적 같은 경우는 보니까 24년에 한 번 더 나왔어요. 24년에 나왔다는 건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기는 한데요. 자, 문제풀이를 보시면은
정치가 스포츠에 개입하는 목적이라고 해서 아까 앞쪽에 봤었던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대부분 정치와 스포츠에 관련된 요런 맥락들이에요. 그래서 뭐 공공질서라든지 지역 사회 등 국가에서 스포츠를 통해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시민들 요런 건강,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스포츠를 통해서 정치가 스포츠를 통해서 개입을 하지만 시민들과 그리고 교육이나 아니면은 뭐 공공질서, 양성평등 요런 거를 스포츠를 통해 좋게 만들겠다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정체성 소속감도 고취되고 국가와 지역사회 경제 발전도 도모하고요. 뭐 이런 양성평등이라든지 이런 시민들의 건강 및 체력 그리고 요걸 통해서 정부에 대한 지지력을 올리는 것도 원하고 있어요. 자, 문제 보기를 한번 볼게요. 사실 요거는 전체적인 느낌으로 그냥 쭉 보면서 외워주시면 좋고요. 정부와 스포츠, 그리고 시민들에 대해서 연관이 있을 것 같은 내용을 체크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시민들의 건강 및 체력 유지, 요거 맞죠? 교육 현장의 양성평등도 맞죠? 공공질서 보호 맞죠? 그래서 정답은 이 세 개가 전부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4번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조금 오래된 연도에 한 번밖에 안 나왔었는데 최근에 추가된 기출문제가 좀 뒤쪽에 있었네요. 24년도 기출을 보니까 앞으로도 나올 확률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훌리안의 정부 스포츠 개인 목적은 눈으로 익혀두시고 정치와 정부와 시민 그리고 긍정적 요소를 대입하셔가지고 쭉 자주 보시면서 눈에 익혀두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17번 문제를 볼게요. 요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신유형 문제인데요. 요 스포츠 클럽법이라는 문제가 처음 나왔어요. 자, 스포츠 클럽법은 등록제랑 지정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자, 등록제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내에서 정기적인 체육 활동을 하는 단체가 효율적으로 체육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스포츠 클럽법 조항에 근거한 설립 요건을 갖추어서 해당 지자체에 등록하는 그러니까 지역사회 단체가 직접 등록을 하는 거죠. 조금 더 원활하고 활발한 스포츠 클럽의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등록하는 게 등록제고요. 지정제가 있어요. 지정제는 말 그대로 문체부가 직접적으로 등록 스포츠 클럽 중에서 역량을 갖춘 클럽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학교 스포츠 클럽 및 학교 운동부와 연계되어 가지고 종목별로 전문 선수 육성 그리고 뭐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 같은 거를 이제 육성하기 위해서 문체부가 직접 역량을 갖춘 선수들을 찾아 나서서 지정하는 요런 지정제 요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간단하게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제로 넘어와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돼 있죠. 자, 지정 스포츠 클럽은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가 아니고 이 육성이 메인이죠. 요거를 하려고 지정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래도 뭐 뒤에 문제들을 한번 볼까요? 필요한 사항 규정하고 있죠. 스포츠 클럽에. 복지 향상 및 체육사회 발전의 기여도 목적이죠. 음, 지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겠죠. 자, 근데 요렇게 법에 관한 문제는 조금 팁이 있는데요. 보통 법은 이제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긍정적인 말로. 그래서 부정적인 단어로 안 됩니다. 뭐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로 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법 문제가 나오면은 지금 1번만 봐도 얘 혼자 부정적이죠. 요런 거를 정답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100%는 아니기 때문에 네, 팁으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자, 18번 문제는 이것도 24년도에 나왔던 새로운 기출 문제인데요. 자, 앞서 나왔던 에티즌과 세이지에 관한 정치적 속성 문제죠. 자, 국위선양. 국가는 선수에게 주고, 선수가 출전해서 메달을 획득하고, 국가는 면제 혜택을 주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국가와 선수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선수는 국가에게 메달과 그리고 국위선양, 국가는 선수에게 면제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포상을 주죠. 이거는 요 네 가지 특성 중에 상호 의존성에 해당하죠. 국가와 선수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상호 의존성에 해당하겠습니다.